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보험 하나쯤은 꼭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사를 믿고 매달 돈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가 일명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법적 다툼까지 간 사례인데요. 이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 그리고 조종환 변호사 모시고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무처장님이 먼저 금융소비자연맹 계시죠, 네. 사무처장님? 일명 그 자살보험금 뭐 이런 네. 보험 상품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명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그 자살보험은 원래 정식 명칭이 뭐 생명보험 그 재사망치약 그 2년 후 자살보험금인데 생명보험을 들 때 나오는 거죠. 예, 그 자살보험을 하다 보니까 네. 일각에서는 이제 잘못 오해해가지고 네. 아 자살하면 주는 보험금이다 이렇게 오해해서 무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예, 이 자살보험금 그 생명보험사가 그 2001년도부터 2010년 4월까지 네. 약 그 284만 건의 그 재사망 특약을 그 판매를 했습니다. 많이 한 거죠? 예, 많이 한 거죠. 현재도 지금 대부분 살아있는 계약들이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판매한 약관에는 원래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주는 보험이 아닌데 그 2년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물어준다고 이렇게 잘못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막상 이제 준다고 해서 청구하면은 생명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절하는 거죠.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됐고 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이제 지급하라고 나왔고 네. 그다음에 금융당국이 이제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약관에 명시된 대로 그 재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고 지금 현재 이제 마무리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두 가지 점인 것 같은데 그러기 재사망보험이죠 이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하면 그렇습니다. 재사망 특약 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이름 뭐 여러 가지겠죠. 예, 특약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나서 사망했을 경우에 주는 보험금을 말하는 거죠. 예, 원래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자살이 포함되지 않느냐? 예, 예외적으로 이렇게 그런 그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자살하면 네. 보험금을 준다. 이런 보험이 일부 있었던 겁니다. 아, 약관상에요. 약관상에요. 원래는 안 되는 겁니까? 원래는 그냥 자살은 재해가 아닙니다. 재해 범위에 자살이 안 들어가는데 자살은 재해에 안 들어가. 사고가 아닌 거죠. 네, 안 들어가는데 약관을 잘못 해가지고 단 2년으로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잘못 넣은 겁니다. 아니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뭐 진짜 생활이 어렵고요, 환경이 어려웠어요, 네. 굉장히. 그래서 뭐 우울증에도 걸려버리고 그러다가 낙담해갖고 자살할 수도 있는데 네. 재해를 못 보는 겁니까? 네, 본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거니까. 상법상으로는 그것이 면책사유, 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일단 원칙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자살에 보험금을 주는 것이 법 위반이라거나 네. 뭐 비도덕적인 것으로는 전혀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정상적일 수 있고요. 다만 네.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아, 그런데 이제 보험사에서 당시에 이제 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보험 상품을 좀 많이 팔아야 돼서 그런 네. 건가요? 2년 뒤에는 계약한 지 2년 뒤에는 자살하더라도 네. 이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약관을 넣은 거예요. 아, 그거는 잘못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예요? 실수를 원래 아니 보험사에서 그 대형 보험사에서 그걸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더 문제가 된 게 네. 대형 보험사에서 그걸 만들어냈는데 네.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험사에서도 이거 수정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네. 베낍니다 그거를. 베끼다 보니까 16개의 생보험사가 모두 다 그 특약을 끼워서 그냥 팔았던 거죠. 그걸 나중에 이제 중간에 알았죠. 보험사도 몰랐던 거라고. 몰라고 베끼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한 보험사는 알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도 몰랐죠. 잘못 만들어놓고 보험사의 주관적인 어떤 의도는 네.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약관의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약관을 파악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어떤 자신이 만든 의도 이런 것은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험 설계사나 판매 조직에서는 그 자살한 경우에도 가입한 지 2년 지나면 거액의 보험금을 준다. 큰 보험금을 주니까 가입하라. 라는 식의 영업은 세일즈가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약간 무리가 있는 규정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이 판매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일단 거기서 일단 네.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실수를 했던 어떻든 간에 약관에 그런 걸 넣어서 판매를 하니까 판매는 급증했었고 또 보험사에서는 잘 몰랐다.
몰랐다고 생각. 모르는 건 아니죠. 중간에 알았죠. 중간에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근데 항상 모른다고 지금까지 중간 주장하고 알았을 있습니다. 때 그 문제를 거기서 지적하고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넘어간 거죠. 하여튼 저는 아직도 이제 네. 보험사에서 그걸 몰랐다라는 게 몰랐다는 게 말이 안 잘 되는 이해가 게요. 안 가는 측면이 2010년도에 약관을 개정하면서 그 문구를 일괄적으로 다 뺐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보험 상품을 어떤 보험사도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엔 사실 알고 뺐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2년 안에죠, 그죠? 자살하신 분들이 나타났을 때, 2년 뒤에, 그죠? 네.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자녀들이 약관이 돼 있으면. 그렇죠. 근데 지급을 안 했죠, 보험사에서요. 예, 예. 그 지급을 거부했던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때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자살은 죄가 아니다. 단순 실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기다.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네 약관이 오기다. 예. 그렇죠. 이건 실수로 우리가 원래 안 빼야 되는 건데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종의 뭐 사기죠. 저희도 보도자에도 뭐 사기행위 다름없다 읽었는데 연맹에서요. 예. 왜냐하면 준다고 표기돼 있으면 계약자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주나보다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약 팔고 나서 나중에 이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네. 어머니 이거 아니면 죄송합니다. 실수입니다. 이런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에 대한 어떤 뭐 근거 있는 얘기라든지 이런 네. 거에 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자살은 자살이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다음에 그 약관은 우리가 실수는 두 것이다. 가지만. 예. 근데 그 대상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그분들이. 대상 자체가 지금 뭐 284만 건이니까요. 네. 그 중에 이미 사고가 나신 분들은 한 2,940건 정도. 네. 그다음에 실제 이제 만약에 재산보험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약 한 2,500억을 지급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지금 거절된 거였죠. 근데 변호사님 예. 그 약관 실수라고 그랬는데 약관은 같이 찍지 않나요? 그죠? 보험 설계사분들이 와서 도장을 보험사 도장도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식적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문구로 작성을 했든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연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당히 항의를 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거는 2014년 3월에 저희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 제보를 받아서 보니까 네.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그 ING를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ING 생명보험이었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그 검사한 지 한 9개월이 넘도록 그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보도자료하고 방송 통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생보사는 그건 단순 실수다. 자산 재해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네. 금융당국도 처음에는 한 2달 정도로 좀 떨떠름하게 있다가 이후부터는 이제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모양새를 갖춰서 계속 이제 지급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근데 이제 생보사들은 그래도 지급을 거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당국도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거절했고 심지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네. 불러다가 지급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송 제기했고 저희도 그래서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을 해서 그 소송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3년 만에 결국 이제 대법원의 승소를 이끌면서 3년 동안 이제 그 마무리 진 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하나하고 둘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결국은 보험사의 손을 대법원이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결과적으로. 겁니까?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도 그 약관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네. 고객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로 뒤에 이제 대법원이 또 판결을 했는데요. 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험 소멸시효는 이제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짧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2년을 지나간 이미 고객들은 압도적인 다수였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겉으로는 좀 공평해 보이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대법원이 이런 문제 갖고 구설수에 올랐나요? 좀 이해가 힘드네요.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법적으로 비판도 가능하고 네. 사실은
수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어떤 조치였습니다. 아, 그 다음에요? 예. 아. 금융감독원이 통상적으로는 대법원이 이제 소멸시효 진앙 보험금은 안 줘도 된다라는 판결을 하면 따라서 행정기관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렇겠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도 다 지급하라라고 반기를 들었고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좀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까? 행정명령은 아닌데 다 중징계를 때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중징계를 때리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생명보험사들이 다 거부를 할 거라고 다시 행정법원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네. 금융감독원의 그 징계 엄포를 전부 다 수용을 해서 네. 자발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의 경우에도 다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체면을 많이 구겼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원래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그 대법원이 행정기관보다 그 본인들이 앞서간다고 굉장히 자부심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을 그 감시하고 네. 잘못된 것을 항상 지적하는 그런 입장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소비자 보호에서 굉장히 뒤처진 판결을 했고 네. 더구나 행정기관이 정면으로 그 반대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권위를 사실상 좀 인정하지 않은 그런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에 체면을 많이 상했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뭐 금감원의 조치를 환영하고요. 네. 오히려 법원에서 왜 행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예. 좀 무겁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은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판결을 내렸는데. 그래서 뭐 옳다라는 이번 사안 자체가 네. 이게 지금 뭐 284만 명이나 관련이 되고 또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자살한 분들은 약자거든요. 네. 경제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금액적으로도 거의 1조 원이 넘습니다. 네. 추정만 해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가장 큰 그런 소비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또 그 즈음에는 또 가습기 살균 사건 또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아마 상당히 압박을 뭐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당국도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금융당국인데 네.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구실 삼아서 예를 들면 그런 징계를 내리지 않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뭐 예, 그렇게 예.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네.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에 계신 분들은 좀 불쾌하실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은 이 예. 자살보험 사건을 많이 다루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사례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을 네. 꼽으면 이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뭐 돌아가시면 뭐 슬픔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겠지만 네. 그 돈을 버시는 분이 갑자기 사망을 하시면 이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기고요. 네. 이게 사실은 보험금 자체가 거의 목숨줄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송을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보험금을 받으신 네. 갓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어떤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보험금을 받기 직전에 이젠 더 이상 돈을 빌릴 데도 없어서 아기와 뭐 동반 자살까지 뭐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가족 모두를 살려줬다, 네. 살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감사 인사를 수차례 받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보험의 실질적인 공제적 기능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보험의 취지가 이루어진 거라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 연맹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례라든가 민원을 접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 네. 그 온고단도 모았고 네. 뭐 그런 사례도 많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살자들이 가족이라는 분들은 사실 네. 생계가 일단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조 사회에서 이 내세우기가 이제 사진 찍어도 못 찍게 하고 안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중에서 한번 저희가 또 그 사례자를 만나봤는데 가장 진짜 마음이 아팠던 분은 그 남편이 이제 증권을 하다가 아마 날려고 결국 자살을 하셨는데 애가 네. 4살, 6살입니다. 여자분도 지금 젊고. 근데 이제 막상 생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어디 이제 일을 하는데 전화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 일정 기간 동안 낮에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메모를 남겨주시면 끝나고 전화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은 지금 아빠는 지금 미국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생계가 곤란하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송참회해서 이 보상금이라도 받으려고 이제 나오셨는데
그게 상당히 좀 마음에 자살보험금이 아팠던 경우입니다. 모르면 못 받는 보험금이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더라고요. 그렇죠. 또 일반 사망 보험금 나가는데 네. 이게 이제 재해사망 보험금은 그거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다만 약관이 이제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보험사가 너무 대형화됐어요, 이제 완전히요. 그죠? 네, 예. 뭐 대형화된 지 오래됐습니다만 그럼에 따라서 이익 구조만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보험의 원래 취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런 소비자들 가입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보험 지급할 때는 여러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또 개인이 그걸 당하면 또 억울할 수도 있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떤 대책 같은 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입법적인 조치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강력한 수단들이 있는데 아직 네. 그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일단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이냐. 네. 현재 제도 하에서 네. 지금 이 자살보험금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은 네. 여실히 증명이 되었는데요. 네. 그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그 사기업체들을 감시 감독을 하고 네. 집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면 소비자 권익 구제가 굉장히 쉽고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확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대법원도 포기한 소비자들을 금융감독원이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실은 다 구제를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하지만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수년 전에 금융감독원이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계속 미루고 숨기고 하다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 남고요. 그래서 이 집행기관, 행정기관들이 적극적이고 또한 신속하게 집행권을 행사를 한다면 소비자 권익 구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예, 예. 중장기적으로는 입법 말씀하셨는데 네. 뭐 또 소송제도 같은 걸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이런 이번에 그 자살보험 상태는 잘 마무리됐지만 네.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송해서 이겨도 네. 지금 대법원 가서 이겨는 3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건 소멸시효 때문에 또 받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똑같다 하더라도 다시 소송을 해야만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지금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한 명만 이겨도 그 다른 똑같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공동 소송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고요. 공동소송제도요. 네. 네. 그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회에 반하는 사회 혼란을 야기한 이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과징금 하고 징계, 약한 징계를 가지고 끝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소비자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징벌적 배상 대임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게 시급합니다. 국회의 과제인가요? 정부의 그렇습니다. 과제고요. 네, 지금 이 그렇습니다. 안이 올라가는 있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 예. 그래요? 새 정부 탄생했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대기업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니까 좀 막으려고 또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좀 추이를 정치권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 그리고 조종환 변호사였습니다.